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밀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강병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 법률가 출신의 소탈한 이미지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공범 이야기도 나오던데 공범은 누군지 밝혀졌습니까? 아직 공범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로버트 할리, 그러니까 한국명 하일 씨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고 부산 사람보다 더 부산을 사랑하는 그 사투리를 쓰면은 사실 저도 부산 출신입니다만 저보다 사투리 더 찰지게 쓰시는 분인데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는 뭐 시약 반응에서 일단 양성 반응 나왔고 CCTV라든지 송금 기록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유죄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누구랑 함께 마약을 투약을 했느냐라는 점에서 뭐 함께 있던 그 가까운 지인과 뭐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사람 역시 공범이 아니냐 이런 얘기 현재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공범 부분은 이렇게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하일 씨, 로버트 할리 씨의 성적 취향 관련된 부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경찰발 보도였죠. 그래서 그 부분이 범죄는 아니거든요. 관련 없는데 그런 부분이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좀 거북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경찰, 언론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겠지만은 손수호 변호사가 얘기한 성적 취향, 지금 동성애 부분이죠. 그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경찰이 언론에 알릴 필요도 없는 문제고 언론이 이것을 또 국민에게 알릴 필요도 없는 일인데. 그렇죠. 경찰은 언론에 알리고 언론은 또 기사를 썼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최초 보도했던 언론사는 이 기사를 내렸어요. 근데 그 뒤에 더 다른 약간 좀 우익 성향의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일 씨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요. 그렇죠. 이게 마약 범죄를 실질적으로 했냐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 온몸의 털을 제거하고 나타났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머리를 삭발하고 다른 뭐 부위에 있는 털도 깎았다 그러는데 제가 그 하일 씨의 담당 변호인한테 물어봤더니 한 번도 그 머리를 삭발한 걸 본 적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것도 과연 확인된 보도인가 좀 의심스러워요. 이것도 좀 사실 좀 그 언론이 좀 과잉한 보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차례 과거에 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예. 일단 음성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모발 검사까지는 안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측근들 뭐 주변 인물들 말을 들어보면은 일부러 제모를 했다거나 삭발을 했다거나 염색을 한 것을 본 적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제모했다, 삭발했다, 염색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 물론 이 과거에 이 모발 검사를 했는데 모발 검사를 못 했다면은 뭐 이런 제모라든지 했을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도 그 얘기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된 보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측 보도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기사의 생명은 진실하고 사실 보도 아닙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그 추측성 또는 해설성 기사하고 이것이 맞다라는 기사하고 좀 혼용이 돼가지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마치 그랬다라고 보도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언론들끼리 너무 이렇게 좀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좀 자제할 필요도 있고 좀 반성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간에는 또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일 씨의 아들이 사실은 마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 혐의를 덮어 쓰려고 했다. 근데 이건 아닌 걸로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하일 씨의 배우자인 명현숙 씨도 그건 뭐 전혀 그런 일 아니다. 의심할 가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원인이. 첫 번째는 일단 로버트 할리 씨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아니 자백도 하고 증거도 나오고 공범 진술도 있고 영상까지 있는데 그런데도 아닐 거야. 이렇게 믿으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본질이 뭐냐. 이번 사태의 몸통이 뭐고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단순한 물론 범죄이고 잘못이고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행위를 한 것이지만, 예. 연예인 개개인의 마약 관련된 범죄를 들추는 것보다, 그거 이전에, 그거보다 빨리 더 힘을 모아서 권력기관과 어떤 사업가, 권력기관과 연예인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관계, 거기서 오간 어떤 대가, 이런 것들이 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인데, 그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이런 그 연예인 기사들이 더 앞에 나와서 가리는 효과를 내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손수호 변호사가 워낙 이미지가 좋았다, 할리 씨가. 그러면서, 원래 이제 몰몬교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몰몬교가 커피조차도 안 마신다 그래요? 네. 담배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뭐 카페인 종류 음식을 전혀 먹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공산품에 가까운 그런 음식도 될 수 있는데 섭취를 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로버트 할릿이 이미지가 워낙 좋았다는 점. 그다음에 그 지인이 있죠.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한국학 교수라고 합니다. 이 마크 피터슨 교수가 계속해서 이와 관련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아마 음모론의 배경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 피터슨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경찰이 할 일을 감시해 왔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엉뚱한 할 일을 지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유도를 했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뭐 다양한 증거가 나왔고 또 할리 씨 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주장은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지인, 자기 친한 사람은 좋게 봅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옹호하는 활동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네. 또 거짓말로 알면서도 덮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좋은 면만 봤기 때문에 계속 교류를 했겠죠. 예. 그건 뭐 그냥 인지상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몰몬교 신자인데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종교가 어떻든지 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예전에 그런 신앙이 돈독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의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겠고요. 그리고 또 가정교육이 철저한 집에서 태어난 그런 교육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성범죄, 사기, 뭐 위증, 무고 뭐 다 합니다. 예. 이거는 너무나 사례가 많아요. 게다가 정직이 가언인 사람도 뇌물을 받고 예. 또 정의사회 구현을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도 결국은 다 뇌물 받았고 처벌받고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말자. 특히 방송에 나오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제 파편적인 이미지거든요. 다 제조업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실제로 좋은 인성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방송에서는 포장될 수 있다는 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도 어떻게 방송에 좀 포장됐습니까? 포장될 만한 방송은 제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떨까요? 지금 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구속이 될 것처럼 보입니까? 구속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해서 다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동안 뭐 재물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계속 수사선상에 있었지만 비껴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미 한참 전부터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게다가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또 범죄의 중대성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할릿 씨가 체포될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마약이 용량을 봐야 되는데요. 예. 용량이 무려 30명이 1회씩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가벼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법이 굉장히 대담한 것을 볼 때 이게 처음이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았을 경우에 신변에 위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예. 각도든지. 따라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20여 년 전 거액의 돈을 빌리고 해외로 도주한 의혹을 받는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 씨 부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해놨던 게 이번에 일단 뭐 집행된 공식적으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기 혐의로 지금 신청을 한 거고요. 사실 이 사기 혐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을 변제하면은 형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라든지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주 우려도 있고 해외로 도피를 했었으니까 도주 우려도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영장이 신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이 피해자와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뭐 그 면회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고 오히려 이 신씨 측이 면회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보면 이게 뭐 신청의 구속영장 신청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최근에 이게 이 마이크로다 부모가 입국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IMF 때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과연 반성하고 있느냐. 피해자들은 굉장히 그렇죠.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텐데 저렇게 말해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붙었어요.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당시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그 시절에 실제로 맞아요. 이 구제금융 시절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은 훨씬 더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인가. 뭐 상당한 참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입을 열수록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도 있는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도 다른 사람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긴 했지만 남겨진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잘 처리할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몇 가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거는 남겨놓고 갔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명확히 있다면 그 소유권자가 설령 해외에 나갔다 하더라도 아무나 함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남겨놓은 재산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변명거리가 안 되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해외로 이주하는 과정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돈을 집중적으로 빌린 다음에 갑자기 남아있는 재산을 상당 부분 처분을 하고 그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도피를 했다라고 볼 수 예.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IMF 핑계를 댔다는 거는 사실 지금도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예.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즉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지 예.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상당히 줘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피해자들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할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도움될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뭐 도피랄까요? 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5개월 정도 걸렸어요. 입국하는 때까지. 네. 그럼 그 5개월 동안 도대체 뭐 했냐? 피해자들 주장은 5개월 동안 남은 재산을 정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보통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첫 번째로는 굉장히 처음에는 우리나라 귀국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빨리 오겠다, 금방 오겠다라고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차마 입국할 면목이 없어서 어허.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두 번째는 무서워서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본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절차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재산의 은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들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그러면 기분은 잠깐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난 좀 모르겠다. 피해 보전은 모르겠고 저는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산에 돈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그런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재산 도피를 위해 5개월 동안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다 됐으니까 온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피해자들은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뉴질랜드에 있었던 재산의 일부 뭐 건물이라든지 가게를 처분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다 의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마이크로닷 부모의 경우에는 입국 시점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연예인 관련해서 마약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의 사건이 좀 묻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들기는 들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손소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이 한번 며칠 조금 뭐 여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다가 서서히 잊혀지게 되면은 한 몇 년 몸으로 때우고 적당히 나갈 수 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자, 내일이죠.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날인데요. 한 학생이 안중근 사건 공판 속기록 등 근대 역사 기록 4점을 국가에 기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안중근 사건 공판 속기록을 학생이 갖고 있었을까?
제가 이제 상당히 좀 놀랐는데 예. 그 보유하게 된 어떤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예.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그 자료라든지 뭐 관련된 그 사진들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인쇄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수기 자료는 아니고요. 인쇄본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은 1910년에 관련 사건 기록을 발간을 해서 당시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일본의 어떤 재판소에 비치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아마 그것이 해방 과정에서 민간에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감성을 파괴하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집안 어른들의 동의가 있었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만약 집안 어른들과 동의해서 이렇게 했다면 누가 이거를 국가에 기부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겠냐. 예. 학생이 기부할 때 사실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관심도 있고 앞으로 또 상당히 여러 가지 관문을 거쳐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은. 그런데 이건 앞으로도 영원히 본인의 어떤 그래요? 그 좋은 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 같으면 그냥 제가 할 것 네. 같은데. 네. 제 같으면 그냥 제가 할 것 같다고. 제가 좀 뜨려고. 네. 그 아들이 좀 크면 생각이. 그렇죠. 아들이 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달라지실 거예요. 예. 어쨌든 이 귀중한 사료를 국가에 이렇게 헌납한다는 거 박수 받을 일이고요. 자, 오늘 국회 모태죠. 임시의정원 탄생 100주년인데 국회에서 행사가 열렸고 또 여야 의원들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념식에서 홍진 선생의 흉상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홍진 선생은 어떤 분입니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 그 임시의정원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가장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 국회의 모태가 되셨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분은 원래 대한제국 시절에 법관 양성소 출신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 검사를 역임하셨던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합방 이후에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독립투사를 위한 법정 투쟁을 하시다가 망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임시정부 법무총장, 내무총장, 외무총장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을 역임하시기도 하셨고요. 임시정부 수반인 국무령을 역임하셨고 또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예. 흉상이 이제 건립됐다. 이것도 박수받을 일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헌을 언급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선거제도 개정을 비롯해서 개헌이 20대 국회 소명이자 책무이다 라면서 여야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이것은 현재를 사는 정치인들이 꼭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주장하게 됐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그런 제도를 제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을 좀 빼자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제도에서 좋아하지 않던데. 제왕적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 국회가 총리를 지명한다 또는 뭐 2명, 3명 뭐 추천한다. 이게 과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정쟁을 더 격화시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을 더 불신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솔직히 불신이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 개편을 하는데요. 손수호 변호사 장영진 기자와 함께했던 최강병기 코너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프로에서 가장 오래 했던 코너가 이 최강병기 코너인데 접게 됐네요. 예. 앞으로 손수호 변호사는 K리그 코너로 변호사지만 네. 축구 코너로. 네. 네.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훌리건 변호사. 뭐 종종 그렇지만 종종 그래 인정한 겁니까? 뭐 가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장용진 기자는 신유진 변호사와 신변 잡기 코너로 다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장용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